캘리포니아주에서 조직적인 강도와 절도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피해를 막기 위해 24시간 동안 가동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70대 아시안 여성이 대낮에 은행에서 나오다 강도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시 여성이 용의자에게 끌려가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올해 초 내린 폭우로 인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더 확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하와이 산불 참사로 사망자 수가 110명을 넘기고 1000여 명이 실종되는 등 역대급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외래종 초목이 산불을 확산시켜 피해가 더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열대성 폭풍 힐러리가 멕시코 서부 해안가에서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LA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목요일 첫 소식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수십 명의 강도단들이 몰려와 순식간에 명품 매장을 털어가는 일명 플래시몹 절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대형 쇼핑몰의 명품 매장이 털렸는데요. 거의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오늘 50명을 체포했다고 밝히면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는 일침을 내놨지만 금방 풀어주는 제로베일 정책이 있는 한 반복되는 범죄 행위를 과연 막을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한 대낮에 검은색 복면을 쓴 50여 명의 절도범들이 순식간에 백화점에 들이닥쳐 거침없이 고액의 물건을 쓸어 담습니다. 어제도 한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오렌지 카운티의 대형 쇼핑몰 사우스코스트 플라자에서도 절도범 10명이 구찌 매장을 순식간에 털고 달아났습니다. 3주 사이 LA와 오렌지 카운티 일대에서 발생한 떼강도 사건은 무려 5곳에 달합니다. 최근 이같이 여러 명이 집단으로 몰려와 매장을 털고 달아나는 일명 플래시몹 절도가 들끓자 경찰은 절도범들에게 강경한 일침을 날리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As you all know, in recent weeks, the city and regionally has seen widely publicized acts of flash mobs, flash robs, and these are groups of criminals targeting large and small retail locations alike with the intent to overwhelm security measures that are in place, including their security guards. These criminals use weapons or simulated weapons. They use intimidation techniques. The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will not tolerate these acts. 당국은 결국 절도 사건 전담팀까지 만들어 3일 만에 51명의 절도범을 체포했고 5만 8천 달러 상당의 제품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떼강도 사건이 시간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시간에 발생하자 쇼핑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To be a good witness, to call your local law enforcement agencies, to get a hold of the store managers, store business owners, and that's the best you can do. That's to be a good witness, and you're going to help us by prosecuting these individuals. These individuals need to be held accountable. They need to be arrested and need to spend time behind bars. 현재 캐런 베스 LA 시장과 뉴섬 주지사는 절도 범죄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고 LA 경찰국과 셰리프국도 더욱 강력한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떼강도 사건에 결국 LA시는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은 오늘 플래시몹 스타일의 떼강도 사건을 막기 위해 24시간 동안 가동하는 대대적인 수사팀인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스크포스에는 LA 경찰국과 LA 카운티 셰리프국, 고속도로 순찰대 등 LA 지역의 경찰국이 다수 포함되고 이외에도 연방수사국 FBI와 시 카운티 검사 등도 함께 협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oday we're here to announce multi-agency organized retail crimes task force.
No Angelino should feel like it is not safe to go shopping in Los Angeles. No entrepreneur should feel like it's not safe to open a business in Los Angeles. So to Angelinos, our message is clear. Those who commit these crimes will be caught. 태스크포스는 떼강도 가담자를 체포하는 것은 물론 이들이 훔친 물건을 온라인을 통해 사거나 파는 사람 등 일부라도 가담한 사람 역시 단속 대상이라면서 24시간 주 7일 운영해 모든 사건에 대응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태스크포스를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순찰대 CHP 자금을 3배 더 투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은행에서 나오던 70대 아시안 여성이 강도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14일 오전 11시 15분쯤 LA 인근 하시엔다 하이츠 지역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앞 주차장에서 고령의 아시안 여성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흑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주차장을 걸어가던 여성에게 접근해 가방을 뺏은 뒤 현금과 카드 등을 가로챈 후 가방을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용의자가 가방을 놓지 않으려는 여성을 아스팔트 바닥에서 10m 정도 질질 끌고 가는 영상이 공개돼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Do something. Yeah, the police, the government has to do something. 76세의 중국계 여성으로 알려진 피해자는 타박상을 입었으며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공개된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더 확산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CNN에 따르면 최근 일부 과학자들은 따뜻해진 기온과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인간에게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인 모기가 더 쉽게 번식하는 환경이 조성돼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역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환경은 바이러스의 복제를 더 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이 보고되지 않는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모기통제협회는 수십 년 동안 연구조사한 결과 모기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보통 8월과 9월에 감염 사례가 증가한다고 전했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주로 모기를 통해 사람에게 전파되는 바이러스 질병으로 감염될 경우 가벼운 경증으로 완치되지만 5명 중 1명은 두통이나 몸살, 관절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150명 중 1명은 뇌염 또는 뇌수막염 등 중추신경계를 침범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90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126명의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와이에서 발생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외래종 초목이 산불을 확산시키는 땔감 역할을 해 피해가 더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하와이 마우이 정부위원회는 지난 2021년 하와이에 불이 잘 붙고 순식간에 타버리는 외래종 초목이 버려진 사탕수수밭 공터를 가득 메우고 있다면서 화재가 날 경우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경고 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시 하와이 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번 화재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커져 사망자 수가 110명을 넘기고 1000여 명이 실종되는 등 대형 피해로 잇따랐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라하이나는 80%가 초토화되면서 당국이 외래종 초목에 대한 경고를 사실상 묵살해 예고된 참사를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애리조나 주립대 생태학자 역시 현재 외래종 초목이 하와이 섬의 4분의 1을 뒤덮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또한 산불이 어떻게 발화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강풍으로 송전선이 끊겨 날리면서 스파크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인재 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태평양에 있는 허리케인 힐러리가 점차 북상하면서 이번 주말 LA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립기상청은 열대성 폭풍 힐러리가 내일 밤부터 시속 130마일에 달하는 강풍을 동반한 카테고리 4에 해당하는 규모로 위력이 커지면서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날씨가 흐려지고 일부 사막 내륙 지역은 10인치 이상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샌디에고, 오렌지 카운티, LA와 벤츄라 그리고 산타바바라 카운티 등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 최대 4인치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 지역에서는 잠재적 돌발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당국은 아직까지는 힐러리의 경로와 강도가 불확실하다면서 주민들에게 폭우와 폭풍 그리고 해일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현금을 받지 않는 소매점이 늘고 있는 가운데 LA시가 현금을 받지 않는 업소의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헤더 허트 LA 10지구시 의원은 지난 15일 최근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소매점이 늘자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거나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과 유색인종, 시니어 등을 위해 결제 수단으로 카드만 받는 소매점을 단속해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가 확정되면 LA시 안의 모든 사업체들은 결제 수단으로 카드와 현금 둘 다 받아야 하지만 일각에서는 업소의 현금 사용을 법으로 강제로 규제하는 것은 좋은 방식이 아니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의 지난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40%만 일상생활에서 카드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상당수가 결제 수단으로 현금과 카드 둘 다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대를 안 가려고 고의적으로 미국에 머물며 시민권을 취득한 30대 남성이 결국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국 대전지방법원은 미국 국적을 취득한 33살 남성 A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던 A씨는 지난 2012년 미국을 출국한 뒤 만 25세가 되던 해부터 국외 여행 허가를 신청해 2015년 1월부터 단기 여행 허가를 받고 허가 기간이 끝났는데도 귀국하지 않아 병역 기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A씨는 지난해 2월 미국 국적을 취득해 더 이상 병역 의무를 지지 않게 된 점과 처음부터 병역 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인정돼 실형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일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 손님 맞이 채비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외국 정상을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일 관계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어린 시절 친구인 전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부인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초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백악관은 한일 관계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제로 최근 한국과 일본이 화해했다며 삼국 협력 강화를 자신의 외교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The summit is the direct result of courageous leadership from the Prime Minister of Japan and also the President of ROK, who have seized the moment and helped usher in a new era for their countries.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일 간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역사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두 나라가 협력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세 나라의 협력이 제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For President Yoon, who has faced criticism in South Korea for his outreach on Japan, I think the warm embra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welcoming of him to Camp David will be beneficial to him.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업무 오찬과 회담, 만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새 정상이 울창한 숲속을 캐주얼한 차림으로 함께 산책하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면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새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친 장례를 마무리하고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가 삼국 협력의 역사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큰절을 하며 아버지 고 윤기중 교수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립니다. 이후 무거운 표정으로 영정 사진 뒤에서 고인의 떠나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윤 대통령은 휴식 없이 1박 4일 일정의 한미일 정상회의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세 나라의 정상이 발표한 2가지 종류의 합의도 벌써 확정지었습니다. 인도태평양은 물론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삼국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정신입니다. These initiatives will take our trilateral relationship to new heights as we work together to deliver benefits for our people and for people across the region.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가 한미일 협력의 전환점이 될 거라며 이는 오랜 기간 교착되어 온 한일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이라는 자평을 내렸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삼국 안보 경제 협력의 역사를 2023년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 체계가 안보 동맹인 나토 수준까지 진전되는 것이라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삼각 안보 협력 체제라고 할 수는 있어도 동맹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와 한일 양자 회담도 각각 열립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문제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6년 만에 열렸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 인권 문제가 곧 안보 문제라고 지적했고,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의제로 인권 문제가 오를 수 없다며 긴장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간 17일 북한 인권과 관련한 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한국과 미국, 일본이 공동으로 회의 개최를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당초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회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별도의 투표 없이 의제로 채택됐습니다. 회의에 앞서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 고문과 강제노동 등 인권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고 발표했고, 탈북 청년도 참석해 북한의 인권 참상을 고발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정권의 노동력 착취가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자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안보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Denial of human rights ensures the regime can expend inordinate public resources developing it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내년부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는 우리나라 역시 북한의 인권 문제가 곧 안보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By failing to address the human rights situation, we cannot hope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either.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인권 문제는 안보리 의제가 될 수 없다며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긴장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안보리 회의 종료 이후 한미일 등 52개국 대표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유엔 회원국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북한 인권 관련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린 건 2017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중국의 경제 불안이 확산하면서 세계 주요 경제 기관들이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내리고 있습니다. 업계 1위 부동산 개발 업체의 부도 위기가 금융권으로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내수와 수출을 보여주는 모든 지표들까지 총체적 부진에 빠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베이징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이 짓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공사장 앞에는 대형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3개월 전부터 농성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비구이 위안의 총 부채는 255조 원, 건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주택도 90만 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일부 채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비구이 위안은 최근 채권 상환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공시로 위기설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위기는 금융권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비구이 위안에 투자한 중농국제신탁이 유동성 부족으로 64조 원 규모의 만기도래 상품의 상환을 연기한 겁니다. 베이징과 텐진의 중농국제신탁 지점에는 고객들이 몰려와 돈을 돌려달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중국 경제의 더 큰 문제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에도 내수와 수출 모두 회복될 기미를 안 보인다는 겁니다. 내수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 증가율은 지난달 2.5%로 시장 추정치 4.5%를 한참 밑돌았고 수출도 지난해 대비 14.5%나 줄었습니다. 주요 투자은행들도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6.4%에서 4.8%로, 일본 미주호 증권은 5.5%에서 5%로, 바클레이즈도 4.9%에서 4.5%로 내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금 51조 원을 시장에 긴급 투입하는 등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총생산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 위기에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규제로 수출 전망도 어둡다 보니 중국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추가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 등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곧 결정할 방침입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의 피의자 신문은 어제 오전부터 10시간 반 동안 이어졌고 이 대표는 자정쯤 진술 조서 확인까지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인데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꽤 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례 대장동 개발 의혹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300쪽에 이르는 질문지를 준비해 백현동 개발 과정 인허가 특혜 의혹과 재판 위증 교사 의혹 전반을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를 4단계 높이고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는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자신의 측근인 김인섭 씨로부터 청탁을 받아 민간업자들을 도와줬다고 보고 청탁을 들어준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30장짜리 진술서로 대부분의 답변을 가름했는데 일부 대목에 대해선 직접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인섭 씨의 측근인 한 사업가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쌍방울의 경기도 대북 사업 대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또다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쌍방울 사건 조사가 끝나면 백현동과 쌍방울 두 사건을 묶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무산됐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최근 묻지마 범죄가 속출하자 한국 정부가 관련 부처 합동으로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미 산발적으로 나왔던 아이디어들을 모아놓은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닷새 뒤 한동훈 법무장관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사회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과 법무부 등 여러 부처가 합동 발표한 묻지마 범죄 총력 대응책은 처벌과 현장 대응, 치안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입법 예고를 마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이 공식 발표됐고 최근 잇따랐던 살인 예고 게시물에도 별도의 처벌 조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흉악범죄 진압 시 총기와 테이저건 등을 주저없이 사용하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특공대 등을 배치하는 이른바 위력 순찰과 선별적 검문 검색도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딴 강력 사건을 전후해 이미 쏟아져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더욱이 범죄 동기를 억제하고 예방할 근본적 처방은 빠져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은둔형 외톨이나 고립된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책부터 시급하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비뚤어진 이제 사고를 오래 견지하면서 적대감을 갖다 표출하는 그런 류의 범죄잖아요. 사회복지정책 이런 것까지 다 어떤 좀 패러다임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되는 그런. 정부는 판사가 강제 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 입원제 도입 방침도 밝혔지만 이 역시 일부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얼마 전 한국 기업이 상온상압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렸죠. 진짜냐 아니냐 논란이 이어졌는데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네이처가 이 기업 의견을 받으려 했지만 회신이 오지 않았고 주식시장에서는 관련주 주가가 줄줄이 급락했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동그란 자석 위에 놓인 검은 물질. 한쪽 끝만 붙어 있고 나머지는 공중에 떠 있습니다. 국내 기업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꿈의 물질로 여겨지던 상온상압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물질의 이름은 LK99. 초전도체란 전기 저항이 영인 물질로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며 자석 위에서 둥둥 뜨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극저온이나 초고압 환경에서만 구현됐는데 국내 기업이 난제를 풀고 상온 상압 환경에서의 구현에 성공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LK99의 제조법을 적은 논문을 온라인에 공개했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검증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만에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과학계의 판단을 게재했습니다. 독일 막스플랑크 고체연구소 연구팀이 지난 14일 LK99 결정을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 오히려 전기 저항이 큰 절연체, 즉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이었다고 판명한 겁니다. LK99가 자석 위에 뜬 이유는 제조 과정에서 생긴 불순물인 황화구리 때문일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네이처는 이에 대해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논평을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며 한 달 가까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던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대부분 급락했습니다. 서남, 원익 P&E, 국일신동, LS전선 아시아는 가격 하락 제한폭인 마이너스 30%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MBC는 내용 확인을 위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측에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LK99를 검증하기 위해 자체 제작 중인 국내 연구소 6곳도 조만간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산불 참사가 난 하와이에 최근 땅 투기꾼들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잿더미가 된 땅을 싸게 사들이려는 건데 결국 하와이 당국이 부동산 거래 중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조시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최대 피해 지역인 마우이 섬 라하이나 일대의 토지 거래를 중단시키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땅 투기꾼들이 잿더미가 된 땅을 싼 값에 사들여 개발하려고 하자 이를 막으려는 건데요. 그러면서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피해 주민 누구도 토지를 빼앗기는 희생자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산불로 라하이나 일대에선 최소 2,200여 채의 건물이 파손됐는데요. 이 가운데 80%가 주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도 산불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카나리아 제도 테네리페 섬 국립공원에서 시작된 산불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26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9배 정도가 불에 탔습니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 7,600여 명이 대피하거나 대기질 악화로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소방당국이 항공기 17대와 소방관 250여 명을 투입한 상태인데요. 산악지대라서 지형이 험준해 불을 끄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로에 멈춰선 버스 뒷부분에서 불길과 함께 희뿌연 연기가 솟구칩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서둘러 내려 대피에 나서죠. 이후 엄청난 양의 시커먼 연기가 치솟고 버스에서 시작된 불이 4차선 도로로 확산됩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도로에서 포착된 장면인데요. 주행 중이던 버스에서 차량 결함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건데 승객들은 화재 초기에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도로에서 치솟은 거대한 화염이 근처를 지나던 다른 차량까지 위협합니다. 말레이시아 중부 엘미나 지역에서 어제 오후 소형 여객기가 공항 착륙을 앞두고 도로로 추락한 건데요. 탑승하고 있던 8명이 모두 숨졌고요. 여객기가 추락하면서 도로 위의 자동차, 오토바이와 잇따라 충돌해 운전자 2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추락 전 비상 상황을 알리는 교신은 없었다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로 꼽히는 영국 박물관은 해마다 6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곳인데요. 박물관에 있던 소장품들이 다수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없어진 보물은 기원전 15세기부터 기원 후 19세기에 제작된 금과 보석류 등으로 전시된 적은 없지만 박물관 측이 연구 목적 등으로 보관해 왔는데요. 누가 언제 얼마나 가져갔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요. 해당 보물을 관리하던 직원 1명은 해고됐다고 합니다. 남미 페루에서 의붓아버지의 성폭행으로 임신한 11살 소녀가 논란 끝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소녀는 6살 때부터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고 최근 임신까지 하게 됐는데요. 이달 초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임신 4개월을 넘긴 상황이었습니다. 페루에선 임신부의 생명에 큰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허용해 병원에선 임신 중절 수술을 거부했고요. 이 때문에 페루의 인권단체들이 크게 반발했고 유엔까지 나서 페루 정부를 설득한 끝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산책을 하던 중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위협을 당한 여성이 이 지나가던 시내버스 기사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났다는데요. 이 사연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창원시청 홈페이지 칭찬 이어가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창원 3006번 버스기사님 위급 상황에서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이네요. 글쓴이는 당시 집 주변을 산책 중이었는데 술에 취한 한 남성으로부터 느닷없이 폭행 위협을 받았다고 합니다. 글쓴이가 도망가자 남성은 수백 미터를 따라왔다는데요. 결국 글쓴이는 마침 신호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의 문을 두드려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시내버스 기사는 곧바로 글쓴이를 태워줬고 쫓아오던 남성이 문 앞에 섰지만 남성에겐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데요. 글쓴이는 기사님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올 수 있었다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자주 발생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이 버스기사님 덕에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도로 위에서 차량이 고차로를 통과하려던 순간 갑자기 킥보드를 탄 여학생 2명이 차량 앞으로 뛰어듭니다. 지난 4일 밤 대구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차량 앞으로 무언가가 휙 지나가죠. 영상을 올린 이에 따르면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2명이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도 아닌 교차로 가운데를 그냥 가로질러 갔다고 하는데요. 아예 좌우를 보지 않고 그냥 내달리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사고는 피했지만 운전자는 너무 놀라 손발이 떨릴 정도여서 이를 접고 바로 집에 들어왔다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요즘은 킥보드 때문에 운전하기 무섭다며 혀를 찼습니다. 또 킥보드를 타고 난폭하게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데 제발 자제해달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요즘 지방 논청 지역 가운데 인구가 거의 소멸될 위기에 처한 곳이 많죠. 충남 태안군의 한 면단위 지역에선 2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주민들이 너무 기쁜 나머지 자비를 들여 축하 현수막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스러운 아기 천사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럭무럭 튼튼하게 자라만 주렴 우리 모두 널 지켜줄게. 아기의 탄생을 이원면민이 축하합니다. 충남 태안군 이원면 곳곳에 걸린 축하 현수막인데요. 2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터졌다고 합니다. 지난 1일 기촌에 살고 있던 한 부부의 둘째 아들이 태어난 건데요. 아기가 귀한 농촌에 새 생명이 찾아오자 면 지역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변해 주민들이 스스로 돈을 들여 이렇게 현수막을 내걸고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 이원면에는 2년 전 마지막으로 출산 소식이 있었는데 이 아이 역시 이번에 출산한 부부가 낳았던 첫째 아이였다고 합니다. 침팬지의 행동을 한번 주의 깊게 볼까요? 앞에 있는 남성이 손을 모아 물을 떠주자 입을 대고 물을 마시네요. 이런 방법으로 물을 다 마신 뒤 침팬지는 자기 손으로 남성의 손을 열심히 닦아줍니다. 지난달 한 프랑스 사진작가가 공유한 아프리카 카메룬에 사는 침팬지의 영상인데요. 인간과 거의 다를 바 없는 행동들을 보이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카메라를 살펴보거나 직접 사람의 신발끈을 매주기도 합니다. 참 영리하죠. 이곳은 불법 일매로 부모에게서 떨어진 침팬지들을 구조해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간과 교감하는 모습의 누리꾼들은 감동적이라는 반응이었고요. 모든 생명체에 대해 더 많은 연민과 존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뒤늦게 화제되고 있는 또 다른 영상입니다. 낚싯대 끝에 매달린 게 물고기가 아니라 자세히 보니 올빼미네요. 두 남성이 미국 플로리다주 먼 바다에서 낚시를 하던 중 낚싯대 끝에 내려앉은 올빼미를 발견한 건데요. 남성이 이 올빼미를 마른 수건으로 덮어줄 때도 날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안으로 돌아가는 동안 수건에 포근히 감싸진 올빼미의 표정, 왠지 편안해 보이는데요. 남성은 육지에 도착한 뒤 손가락 위에 올빼미를 올리고 날아가도록 도와줍니다. 다행히 이번엔 하늘로 훨훨 날아가네요. 누리꾼들은 무사히 구조돼 다행이라면서 청년들을 칭찬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17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